네, 지난 시간에는 이 라우트에 작성했던 코드들을 컨트롤러로 옮겨봤는데요. 이렇게 기능은 변하지 않고 코드만 변하는 걸 뭐 리팩토링이라고 하죠. 근데 이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능들이 여전히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손으로 다 해봤는데, 이렇게 손으로 테스트하는 거는 어, 애플리케이션 크기가 작을 때 상관없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무리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해볼 수 없죠. 뭐 하나 바꿀 때마다 사실은 모든 기능들을 테스트 해봐야 안전한 건데, 애플리케이션이 커질수록 거의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좀 부담되시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편안하게 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네. 일단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뭐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좀 막막해서 그렇지 어렵진 않고, 그냥 내가 손으로 하던 테스트를 코드로 옮겨 놓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먼저 테스트를 하려면 환경을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php unit.xml에 이렇게 테스트에 쓸 환경 변수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경은 테스팅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테스팅을 쓰겠다로 되어 있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를 보면 이 테스팅이란 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냥 테스트를 돌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얘로 원래 우리가 쓰던 대로 그 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존에 개발하던 게 싹 날아가고 문제가 생기겠죠. 안 되고, 여기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마련해서 여기 쓰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뭐 이름도 사실 테스팅 아니고 다른 걸로 해줘도 됩니다. 여기 이름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테스팅 전용 env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env example 이렇게 있는데, env를 복사해서 여기를 이름을 바꿔주는데, 뭘로 바꿔주냐면 좀 테스팅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는 뭐 전부 다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만 하나 빼놓고 뭐 이런 식으로 테스팅 이렇게 해주면 테스트를 할 때는 얘를 우선적으로 쓰게 됩니다. 나머지 값은 여기 있는 걸 쓰게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값들만 여기에 이렇게 써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이 php unit.xml에서도 환경을 설정할 수 있고, .env에서도 환경을 설정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우선순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을 보면은, 제가 이 글은 그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요게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설정이 먹히는 순서예요. 그래서 M 내에서 설정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컴피그에 이렇게 한 게 가장 우선이고,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덮어 쓰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env 파일에 내용이 있고 .env 테스팅에 내용이 있으면 .env 테스팅이 좀 더 우선하는 거고, 이거보다 아까 php 유닛의 env 요거 보셨죠? 요게 .env보다 우선하고 뭐 요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뭔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을 때 요 설정 순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필요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하면 테스트는 사실 설정이 끝이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얘도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얘도 없애보겠습니다. 없애고,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걸 테스트를 만들어 볼 거냐면 리소스 라우트 순서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요 글 작성 화면으로 가는 라우트가 정상 동작하는지 봐야겠죠. 요거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테스트를 한다면 여기에 크리에이트 요렇게 접근해서 요 화면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보면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파일은 아티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직접 만들어 줘도 되는데, 아티즌으로 해보면 fail artisan make test, 우리는 아티클 컨트롤러를 테스트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티클 컨트롤러 테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의 피처에 아티클 컨트롤러 테스트가 만들어지는데, 테스트의 피처에 아티클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이게 관리를 좀 편하게 하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그대로 좀 따라가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 본다면 HTTP 밑에 컨트롤러스 밑에 이렇게 얘가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OS 같은 경우는 이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요? 얘를 한번 보면 테스트 피처의 OS 네, 그러면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냥 기본 테스트가 하나 보이죠. 테스트가 보이고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여기를 오면 get으로 여기에도 라우트를 써주면 되겠죠. 라우트 아티클스의 create로 오면 create로 오면 200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ail artisan 테스트 실행은 fail의 artisan 그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실행이 되고요. 네, 모든 테스트가 지금 통과했고, 우리가 작성한 거 말고 기존에 이미 있던 것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실행이 됐는데, 우리 거를 찾아볼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작성한 아티클의 컨트롤러 테스트는 또 여기서 통과가 되었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옵션은 PHP 유닛을 쓰는 것과 똑같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돌리지 않고 이 아티클 컨트롤러 테스트만 하고 싶다 그러면 테스트의 필터는 아티클 컨트롤러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아티클 컨트롤러 테스트만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테스트의 이 피처랑 유닛의 차이는, 피처는 이 라라벨의 기능을 쓰기 위해서 라라벨이 부팅돼요. 라라벨이 부팅되는 거고, 유닛 테스트는 말 그대로 라라벨과 관계없이 딱 그 유닛만 써서 하는 테스트를 할 때는 유닛에다 작성하고, 피처는 라라벨을 쓸 때, 라라벨이 필요할 때는 이걸 씁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테스트는 이 피처에다가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테스트는 뭐 간단하게 통과를 해봤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죠.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도 되고, 여기에 붙여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assert C, 뭐가 보여야 되죠? 글쓰기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게 글쓰기 이렇게 해보면,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보면, 네, 요번에는 또 두 개의 어설션, 아까는 하나를 확인했죠. 한 개의 어설션이었는데 지금은 두 개의 어설션을 패스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 화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요 리스폰스를 응답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쭉 붙여서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죠. 리스폰스를 뭐 어딘가 따로 쓸 일이 없으면 따로 안 받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 테스트를 작성해봤고, 테스트 이름을 바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트의 메소드는 한글로 작성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글이 눈에 확확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화면을 볼 수 있다. 정도 하고, 그리고 이 메서드명에 테스트가 없으면 테스트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주석으로 골뱅이 테스트 붙여주면 테스트로 인식해요. 이렇게 해주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여전히 통과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스트를 해봤고요. 두 번째 해볼 테스트는 글 저장하기죠. 글 저장하기 같은 경우는 public function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테스트 작성해 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this post로 route articles의 store로 보내죠. 근데 어떤 값을 보내냐면, 여기다가 두 번째 인자로, 여기가 데이터죠. 여기 보시면은 array 데이터 body를 뭘로 해볼까요? 테스트 아티클, 이렇게 보내고, 제대로 요청이 수행됐는지 확인하려면 assert successful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위에랑 같은 거예요. assert status 200과 같이, 그러니까 200번대 응답이 나오면 요거를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일단 얘를 먼저 한번 돌려보면요. 실패를 했네요.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유저 아이디가 널일 수가 없다. 지금 요청을 보냈을 때는 유저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유저가 로그인 한 것처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네, 그렇게 해주려면 일단 유저가 있어야 되고 그 유저가 이 로그인한 상태여야겠죠. 그래서 일단 유저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유저는 팩토리라는 것으로, 모델 팩토리라는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유저 팩토리 create 하면 이거 임포트 해줘야겠죠. use us 얘를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유저를 만들 수 있는데, 요 팩토리는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테스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짜 데이터, 그러니까 임의의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팩토리스에 가면 이미 라라벨이 미리 만들어준 유저 팩토리라는 게 있어서 이걸 쓸 수 있는 거고요. 유저 팩토리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이름을 페이크 이름 아무거나 만들어주고, 페이크 이메일 만들어주고, 뭐 verified as를 now로 지금 시간으로 설정해주고, 패스워드 만들어주고, 요거는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돼 있죠. 그리고 뭐 토큰 만들어주고, 뭐 요런 것들 요렇게 만들어서 사용자를 하나 만들어서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유저가 만들어지고, 요때 요청을 보낼 때 acting as user 하면 로그인이 된 상태, 이 유저로 로그인이 된 상태로 요청을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뭔가 줄이 저랑 안 맞는데, 하면 되지. 네, 또 실패했군요. 302를 응답받았다. 네, 302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200번대 응답을 기대한다고 여기 테스트를 썼잖아요. 여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글을 작성 완료하고 나서 리다이렉트를 하기 때문에 석세스풀로 지금 테스트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리다이렉트가 됐는지 보는 요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제 패스가 됐죠. 여기서 그러면 리다이렉트를 한번 보면, 리다이렉트 지금 여기는 요 테스팅에 시작하기에 HTTP 테스트 쪽에 와 있는데, 요 사용 가능한 어서션스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테스트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본 거는 assert C를 써봤었죠. 네.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도 써봤고, 네. 지금 해보는 건 리다이렉트인데,
URI까지 지정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군요. 그리고 특정 문자열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사인드 라우트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지금은 일단 리다이렉트 됐다는 사실까지만 확인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어디로 리다이렉트를 보내야 되죠? 요거까지 확인을 하려면 라우트에 아티클스의 인덱스로 보내도록 우리가 해놨을 겁니다. 그죠? 코드를 실제로 보면 테스트 뭐 저장하면 어디로 가죠? 목록으로 가죠. 아티클스 인덱스로 가는지 확인하면 되고, 내가 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통과가 되고 4개의 어설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 테스트니까 글이 작성됐는지도 봐야겠죠. 그러면 this search database has 요런 걸 쓰고, 첫 번째는 테이블 articles에, 두 번째는 데이터죠. 데이터는 아까 우리가 요 body 테스트 아티클이니까 요거를 우리 변수로 만들어서 테스트 데이터 하고 얘를 테스트 데이터로 바꿔주고, 여기도 테스트 데이터,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해주면 요 값이 들어갔고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요거 실무에서 쓰는 에디터는 아니라서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눌러보죠. 눌렀는데 이렇게 나오는군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티클 테스트 얘를 돌려보면 여기 지금 테스트 결과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네요. 그죠? 표시가 안 되고, 이걸 눌러보면 일단은 터미널로 실행하고, 요 세팅은 제가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잘 통과하는 거 볼 수 있죠. 지금 그러면 테스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글을 저장하는 라우트에다가 적절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잘 리다이렉트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까지, 요거가 진짜 손으로 했던 테스트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크리에이트로 가서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써보고, 리다이렉트 됐네 보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가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가서 뭐 테이블 아티클 들어왔네, 또는 요 글에 표시가 됐네, 요걸로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잖아요. 그것과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코드로만 만들어서 자동화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테스트 해볼 거는
라우트 웹 인덱스를 테스트할 건데, 우리가 인덱스에서 확인해야 될 주요 로직이 뭐죠? 보면 인덱스에서는 정렬 순서 로직만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public 펑션 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유저가 아니라 유저도 있어야 되고 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델에 우리가 아까 본 요 유저 팩토리 같은 아티클 팩토리가 있으면 테스트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클 테스트를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리어하고 세일 아티즌 베이크 팩토리 아티클 팩토리 이런 식으로 하면 팩토리를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만들어졌죠. 그러면 팩토리의 데피니션에는 어디 보자. 바디와 유저 아이디만 적절하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바디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바디는 페이크 뭘 해볼까요? 패러그래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거고, 유저 아이디는 요거는 완전히 임의의 값이 들어가면 안 되고 유저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팩토리를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이 관계가 자동으로 형성되고, 이 아티클 팩토리를 호출하면 유저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요렇게만 일단 해놓고 계속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 테스트에서 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그냥 막 돌렸잖아요. 그럼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테스팅 DB에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이렇게 계속 쌓이면 이 테스트가 진행되면 될수록 다음 테스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 테스트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지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 테스트들을 지우는 거를 수동으로 하면 너무너무 귀찮겠죠, 당연히. 일단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건 지우고요. 그 매 테스트마다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테스트에다가 use refresh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트레이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잘 통과가 됐고,
데이터베이스 와서 보면 아까와 달리 아무것도 없죠. 테스트하는 동안 썼다가 지워버리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테스트하는 모든 데이터를 트랜잭션을 걸어서 다 롤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 데이터도 실제로는 남지 않는 형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를 보면 아티클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티클스는 어떻게 해볼까요? 아티클은 아티클 팩토리 크리에이트 거를 두 번 고요. 아티클 넣어주고 요건 1번 요건 2번 인데 이게 거의 동시에 만들어져서 지금 정렬이 잘 먹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록이 두 개 있을 때 this get route articles의 인덱스로 가야겠죠. 이렇게 가면 assert C 이번에는 우리가 순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in order를 씁니다. assert C in order. 그래서 array 밸류 쓰니까 여기에 첫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거는 아티클 2의 body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 보여야 될 게 아티클 1의 body가 보여야 되죠.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테스트가 두 개만 실행됐죠. 이러면 안 되고 얘도 테스트다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네, 먼저 있던 두 개는 성공하고 이번 거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를 볼까요? 실패한 이유는 보기가 어렵네요. 이게 아마도 일단은 여기 제대로 만들어져서 출력되는지까지만 먼저 볼게요. assert C 아티클 1의 body 그 다음에 이의 body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고 두 개가 이제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과 2가 이렇게 하면 거의 같은 시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뭔가 의도한 대로 안 될 거라서 만들어지는 시간을 조절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now는 카본에 now로 하고 그 다음에 after 1 second는 now를 클론해서
클론하고 add second 이렇게 해주면 1초 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created as을 now로 주고, 여기에는 after 1 second 이렇게 주면, 요 create에 이렇게 배열로 넘겨주면 우리가 이 팩토리에 작성했던 미리 정의된 값들 있잖아요. 얘를 덮어 써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값이 없는데 created as 없어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없어도 되는지 한번 먼저 실험을 해보고, 일단 지금까지는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이거를 assert C in order 첫 번째가 article 2의 body, 그 다음이 article 1의 body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네, 통과되는 게 보이시죠? 다시 정리를 조금 해서 말씀드리면, 이 너무 순식간에 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거의 초 단위까지 똑같아서 이 오더가 제대로 먹지 않았던 거죠. 이 created as를 기준으로 오더를 하는데 그게 먹지 않았으니까 이 둘의 생성된 시간을 이렇게 덮어 써줘서 강제로 이 순서가 먹히도록 했고, 사실 얘는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우리가 요 인덱스에 갔을 때 순서대로 이 아티클이 만들어진 역순, 최신 글이 맨 위에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번 테스트를 가보면, 개별 글을 조회하는 테스트죠. 얘는 public function 개별 글을 조회할 수 있다. 얘야 뭐 아티클 하나 만들어 주고요. 아티클 팩토리 create 하고 this get route articles.show에 아티클로 주던가요? 아티클 ID 요 라우트로 접근을 하면 일단은 assert successful 해야 되고, 우리가 뭘 봐야 되죠? body가 제대로 나오는지 봐야겠죠. assert C 아티클의 body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까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티클 body 그래서
그러면 네 번째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나온다를 본 거죠. 아주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글을 수정하는 기능. 글을 수정하기 위해 수정 화면으로 가는 기능이죠. 이것도 뭐 첫 번째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글쓰기 화면 본 것과 마찬가지로 글 수정 화면을 볼 수 있다. 수정을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죠? 글 수정하기라는 글이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얘는 에디트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보고요. 실패했네요. 왜 실패했을까요? 글 수정 화면을 볼 수 있다. URL 제너레이션에 실패했습니다. 아티클스의 에디트. 뭘 잘못했죠? 아티클에 요 아티클 값을 안 넘겨줬네요. 그러면 두 번째 인자로 그리고 아티클을 안 만들어줬고요. 아티클을 하나 만들어주고, 아티클 팩토리 크리에이트 만들어주고, 아티클이 아이디를 넘겨줘야 제대로 된 라우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온 거가 보이시죠? 그 다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면 글을 실제 수정하는 기능, 그 다음은 삭제하는 기능이죠. 그러면 글을 테스트 퍼블릭 펑션 글을 수정할 수 있다. 보이드 글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디스 이번엔 패치로 전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라우트 articles 업데이트, 어떤 걸 업데이트 할 거냐면 아티클을 업데이트 할 거다. 아티클의 아이디 고 업데이트 할 데이터를 넘겨줘야겠죠. 그러면 엔터. 여기다가 바디가 업데이티드, 수정된 글로 강제로 바꿔주면, 네, 그러면 얘는 사실 어떤 바디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수정이 돼서 그 다음엔 요 수정된 글이라는 바디를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페이로드라고 할까요?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아까 리다이렉트 봤듯이 리다이렉트가 돼야겠죠. 리다이렉트 라우트 아티클스의 인덱스로 가는지 일단 먼저 보고요. 네, 갔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제대로 변경됐는지 봐야 되니까 this 데이터베이스 assert 데이터베이스 has 아티클스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통과가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방식으로는 뭐 아티클을 리프레시해서 여기서 이제 뭔가 변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리프레시해서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this의 assert equals 하고, 여기 앞에는 기대되는 값, 뒤에는 실제 값이니까 기대되는 값은 페이로드의 body죠. 페이로드의 body가 새로 조회해온 게시물의 body와 같은지 보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통과가 됐죠. 일단 굳이 두 개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지울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두 개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게시물이 잘 업데이트 됐는지도 확인이 됐고, 마지막 테스트는 삭제 public 펑션 글을 삭제할 수 있다. void 테스트 하면 글을 하나 만들고요. 팩토리 create 얘를 delete route로 보내서 지워지는지 보면 되겠죠. delete route articles.delete 아티클은 아티클 id 이렇게 보내고 assert 뭘로 확인을 해볼까요? 지우고 나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우고 나면 이쪽 라우트로 리다이렉트를 하네요. 그러면 테스트에서도 리다이렉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 통과됐고, 요 리다이렉트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없어졌는지도 봐야겠죠. 그러면 assert
데이터베이스 미싱, 요거는 이제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티클스 테이블에 바디가 아티클의 바디와 같은 게 그냥 아이디로 할까요? 아이디가 얘인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네,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 보면은 아티클을 하나 생성했고 라우트 딜리트 라우트로 보낸 다음에 요게 리다이렉트 되는지 확인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졌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 7개의 요 기능에 대해서 잘 동작하는지 앞으로 그냥 이렇게 커맨드 하나로 지금 몇 초 걸렸죠? 2초 안에 모든 이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약간 이 코드들을 계속 수정할 거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일 거고, 오늘 처음 보시고 좀 낯설었더라도 그냥 보시다 보면 저렇게 그냥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테스트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할 테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손으로 하던 거를 그냥 코드로 옮겨 놨을 뿐이고, 그 손으로 한 걸 옮기는 거를 굉장히 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겁먹지 말고 처음부터 이 테스트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다뤄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9버전이긴 하지만 요 테스팅 쪽에 시작하기와 여기에 이제 설정과 테스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각 라우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작성한 거는 요 HTTP 테스트 쪽에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걸로 치면은 세션 인증 쪽 한번 봤고요. 여기서 요거 유저를 만들어서 액팅 에즈로 로그인한 상태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해봤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어서션 중에 뭐 리다이렉트라던가 아니면 C, 어설트 C, 그 다음에 successful, status 이런 것들 해봤고, 이제 필요한 만큼 여기서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브라우저 테스트라는 거는 실제 그 브라우저를 띄워서 테스트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하는 게 따로 문서가 있는데 요 부분도 우리가 알아봤죠. 각각의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use refresh 데이터베이스를 했고, 그 다음에 모델 팩토리를 간단하게 알아봤죠. 그래서 요 데피니션에다가 우리가 값을 넣어주고 싶은 거를 각 컬럼을 이렇게 정해주면 되고, 매번 다른 값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디스페이커를 쓰거나 혹은 페이크라는 헬퍼를 이용해서, 우리 코드는 페이크를 썼죠. 모델
이렇게 페이크를 써서, 제가 페이크를 쓴 이유는 라라벨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썼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네. 그다음에 모델 팩토리 생성하기도 우리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의 관계 정의, 팩토리 내 관계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글을 누가 썼는지를 이렇게 유저 팩토리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줘봤죠. 맞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추가로 학습할 게 있으면 다시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